어떤 상처나 2차 감염이 되는 거나 이런 증상을 빨리 잡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아토피 초기에는 어떤 이런 급성염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대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아토피 만성기 때는 어떤 태선화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주요 증상인데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아토피가 심한 분들을 보면 초기 증상, 급성 증상이나 이 만성 증상이 서로 혼재돼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토피 증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환자분은 사실 청소년이에요. 이렇게 성인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지금 피부 증상을 보면 태선화가 굉장히 심하죠. 색소 침착도 굉장히 심하고, 보통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주로 볼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피부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태선화 증상도 있고 좀 시커멓게 돼 있는 색소 침착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이제 어린 친구인데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아토피 증상의 그 가려움, 심한 가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에 상처를 냈는데 거기에 2차 감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차 감염이 되면 이제 환홍이 돼가지고 농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농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거마저 너무 가려워서 그것마저도 다 긁어버려서 살이 파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사진은 20대 이제 청년 사진인데 이 친구도 증상이 좀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사진에는 이제 팔만 보이게 되는데 이 환자분은 목도 이런 상태고 팔도 이런 상태고 무릎 뒤도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아토피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 부위들이죠. 이제 그 팔 안쪽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서 그 팔 안쪽에 있는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다를 반복하면서 색소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상이 반복이 되면 시커멓게 되는 색소 침착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인 중에도 색소가 빠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증상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결절 양상이 보였는데 그 결절 양상이 있는 부위들을 심하게 긁어서 이제 상처가 다 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여자분의 목 쪽을 보이는 사진인데 이 사진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색소 침착이 있지만 이 접히는 부위, 접히는 이렇게 주름이 있죠? 주름이 깊이 파여 있는 이 부위들을 중심으로는 약간의 이제 색소가 빠져 있는 그런 색소가 탈색되어 있는 증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5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건강한 아주 남자분, 체격이 좋은 남자분 사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기보다는 성인이 돼서 갑작스럽게 심해진 그런 이제 피부 병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색소 침착이나 어떤 태선화 증상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런 붉은 급성염증의 증상이 많이 보였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가슴 쪽만 보여주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이런 식의 붉은색 급성 염증으로 인해서 다 붉게 뒤덮여 있었고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증상이죠.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아토피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성 염증으로 심한 그런 대표적인 증상도 있고요.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시커멓게 태선화된다든지 색소 침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2차 감염이 돼서 농가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색소가 오히려 빠진다든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피부 병변들이 있습니다.
아토피는 이제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두피나 얼굴이나 아니면 귀, 아니면 이제 팔의 바깥쪽이라든지 이런 부위. 쉽게 얘기하면 영유아 아기들이 손이 가기 편한 부위들이 있죠. 쉽게 손이 가는 부위. 그 부위를 중심으로 어떤 염증이라든지 진물이라든지 이제 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고요.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팔 안쪽, 이 접히는 부위라든지 오금이라고 얘기하는 무릎 뒤쪽 아니면 목 이렇게 접히는 부위 그런 쪽으로 증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기가 되면 그동안 영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런 증상 외에도 얼굴이나 목 쪽으로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까지 아토피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토피가 가벼운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얼굴뿐만이 아니라 뭐 상체, 하체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부위도 있고요. 태선화되어 있는 부위도 있고요. 또 실제 지금 급성염증으로 인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부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성인이 되면 두피에서부터 전신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아토피 치료는 사람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뵙다 보면은 환자분의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급성 증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급성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 뭐 이제 수십 년 동안 아토피가 반복이 돼서 이제 만성적인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급성 증상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급성 염증이나 진물이나 어떤 상처나 2차 감염이 되는 거나 이런 증상을 빨리 잡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증상이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랜 경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초기 증상, 이런 급성염증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만성 증상이 이미 심해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해온 환자분이 오셨다라면 그분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 더 이상의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게 아마 더 중요한 치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더 주요한 치료가 될 것이며 어떤 것부터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피부 증상을 보면 물론 당연히 이분이 심하다, 안 심하다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검사의 중요한 의의는 원인을 찾는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환자분의 증상을, 현재의 증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데 있어서도 이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이 분이 몸 안에서 어느 정도로 알러지 반응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이분이 어떤 음식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한 분이냐, 아니면 어떤 흡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한 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할 때는 정확한 현재 상태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알게 되면 또 하나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토피를 치료하는 중에 중간에 치료 경과 중에 이분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단지 눈에 좋아졌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 환자분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있었던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몸에 대한 정확한 평가, 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기준이 있다라면 중간 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받침이 되었을 때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치료의 경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호전 경로를 거치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며 환자가 어떻게 호전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할 때는 치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이런 검사나 어떤 증상의 판단,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양방적인 치료도 있고요. 자, 한방적인 치료도 있죠. 근데 아쉽게도 어떤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아토피가 정말 잘 치료가 되면 좋겠는데 아토피를 경험해 보신 분들, 치료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방 치료는 또 양방적인 치료의 자체로서 이제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이 있고요. 한방적인 치료도 그에 못지않게 또 어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치료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어떤 치료가 더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양방적인 치료와 한방적인 치료와 또 어떤 이런 검사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양방적인 치료와 한방적인 치료의 정확한 어떤 뭐 객관적인 데이터나 어떤 이런 상호 이런 조합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치료가 제대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여태까지 어떤 한 가지 치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의 한계, 그런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